안녕하세요. 빔360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지니어스 빔360 웨비나 시리즈에서 사회를 맡게 된 SCK의 하늘세라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 양쪽에 계신 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먼저 국내에서 오토데스크에서 국내에서 네. 빔360을 가장 잘하시는 이인근 차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넘버원 빔360 전문가,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건축 분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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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 왼쪽에는 약 10년간의 현업 경험으로 빔360의 현업 적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저희 SCK의 이경미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빔360에 있어서 넘버 2가 되고 싶은 SCK 건축 엔지니어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셋이 모여가지고 건축 분야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빔360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건축 분야에서 왜 그렇게 빔360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부장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었고요. 또한 여러 회사에서 AI라던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업무를 협업하는 방식은 메일을 통해서 자료들을 공유했었는데요. 저희 빔360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하나의 센트럴라이즈드 파일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파일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설계 오류에 대한 리work 부분이 굉장히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빔360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모바일 지원이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도면을 모바일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바로 캐주얼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이슈를 생성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빔360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진짜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번 빔360 웨비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빔360 웨비나에 들어가기 전에 빔360이라는 것 자체를 모든 분이 알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빔360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저희 이인근 차장님이 해주실 거니까요. 그쵸? 네,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360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4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닥스, 디자인, 글루, 빌드,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글루, 빌드는 각각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설계 협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글루 같은 경우는 시공성 검토 쪽, 그리고 빌드는 현장 업무 관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제품은 일단 포커스를 맞춘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가 업로드되는 공간인 닥스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디자인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닥스랑 디자인을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네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빔360은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파란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각각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닥스 같은 경우 제일 왼쪽에 있는 닥스 같은 경우는 다큐멘트 매니지먼트랑 프로젝트 홈이라는 모듈을 이제 2가지 모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모듈은 디자인이나 글루나 빌드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글루나 빌드나 보시면 제일 위쪽에 각각 포커스를 맞춘 모듈인 뭐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아니면 모델 코디네이션, 아니면 필드 매니지먼트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 같은 좀 포커스를 맞춘 모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략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빔360 닥스랑 글루랑 이렇게 2가지의 세션으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한 가지 설명을 덜 드렸어요. 네. 그 모듈 형식이 어떤 건지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빔360을 구동했을 때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메뉴 버튼이 있는데, 네. 메뉴에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듈들이 메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빔360 글루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빔360 글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저희 이인근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글루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 같은 경우는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닥스 쪽 기능들을 전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부 포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글루만 가지고 있는 그 포커스된 모듈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모듈이 모델 코디네이션이라는 모듈이고요. 그래서 글루를 구매하시면은 저 다큐멘트 매니지먼트라는 모듈에 이제 모델 코디네이션이라는 모듈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도면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모델 간 간섭을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나 MEP 아니면은 구조랑 건축 이런 식으로 모델 간에 간섭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서 뭔가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그 개수도 많고 뭔가 알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요, 닥스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제가. 네. 이제 뭐 레빗 파일이나 아니면은 3D 뷰가 포함된 DWG 파일 같은 경우만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레빗 파일을 제가 닥스에 업로드를 하면은요, 그게 자동적으로 모델 코디네이션 공간으로 모델이 넘어옵니다. 그럼 제가 간섭 체크를 하길 원하는 모델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그러니까 공간을 사실 따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업로드한 모든 레빗 파일에 대해서 간섭 체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파일들에 대해서만 간섭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해당 모델을 거기다 그 공간에 넣어서 간섭 네. 체크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모델을 넣어준다기보다 모델 공간을 만들 때 특정한 폴더를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네. 그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들이 그 공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Y축으로 동일한 이제 모델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쭉 하나씩 1대1로 간섭 체크를 해서 간섭 체크 난 개수가 저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저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 간섭 체크 난 리스트가 쭉 뜨고요. 그 리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객체들끼리 간섭 체크가 났는지, 이게 구조 보하고 MEP 배관하고 간섭 체크가 났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 간섭 체크 부분에 있어서 레빗 모델이나 3D DWG 파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비스웍 파일인 NWD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그냥 나비스웍에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동일한 기능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나비스웍스 파일들은 아직은 저희가 이 간섭 체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비스웍스 파일들은 나비스웍스에서 간섭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 클라우드 상에서는 레빗 파일하고 3D 뷰가 포함되어 있는 DWG 파일들이 이제 간섭 체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렇게 간섭이 발생이 된 걸 가지고 클래시가 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마이너한 간섭 같은 경우는 그냥 모델러가 그냥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되게 좀 상호 협의가 필요한, 디서플린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닥스의 이슈 기능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글루에서도 이슈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섭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간섭이 발생한 위치를 체크한 후에 저렇게 이슈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타이틀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액션 바이를 해야 할 그 사람을, 그 멤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듀 데이트를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이슈 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듀 데이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현장 같은 경우 간섭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되게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도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슈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루에서 만들어진 이슈들도 저 닥스에서 만든 이슈랑 뭔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아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고 봐도 네. 되는 건가요? 같은 그 이슈에서 관리가 됩니다. 하나의 리스트에서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네,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정리하는 페이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빔360 글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서 모든 공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엘리베이션 이런 정보를 좀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좀 이런 게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슈 등록 아까 방금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간섭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네. 정리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빔360 닥스랑 근로에 대한 웨비나는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빔360 닥스 또는 근로 아니면 여러 빔360 저희 플랫폼 아까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봐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빔360 매터리얼이라 그래서 저희 지금 화면에 주소창으로 보이시죠? 이 help.autodesk.com으로 가시면은 저희 빔360에 대한 도움말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아쉽게도 영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필수기 때문에 아, 다들 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웨비나를 좋습니다. 영어로 진행하기도 그랬나 봐요, 그렇죠? 아,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우리나라 영어로. 먼저 그리고- 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오토데스크 빔360 릴리즈 노트라고 하는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빔360에서 어떤 기능이 가장 레이티스트로 릴리즈가 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해드리면은 그래서 빔360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잦거든요. 아, 저희 업데이트되는 모든 내용들은 방금 보셨던 릴리즈 노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뭐 X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은 오피스 파일들 뷰어 가능한 이런 내용들도 전부 릴리즈 노트에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릴리즈 노트는 수시로 한번 체크를 네, 해봐야 수시로 되겠네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네. 굉장히 업데이트가 잦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 빔360 로드맵이라 그래가지고 빔360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건지를 이 로드맵 형식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트러스트 페이지라 그래가지고 빔36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에 관련된 정책들을 이 트러스트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사의 보안팀이라든가 보안 그런 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네,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health.autodesk.com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시면은 이제 빔360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빔360 핸들링 하시다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PC가 문제인지 빔360 서버가 문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헬스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버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빔360 시큐리티 화이트 페이퍼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트러스트 페이지에 이제 이 보안 관련된 정책들이 모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보안에 대한 이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큐리티 화이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빔360에 관련한 보완된 문서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빔360에 이제 집중해서 뭔가 보안이 궁금하신 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화이트 페이퍼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이것도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고객분들이 굉장히 요청을 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이 보안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알고 싶다는 요청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그때마다 사실 이 자료를 드리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 좋아하셨나 정보를 보네요. 찾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셔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한글로 좀 번역하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이 완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빔360 웨비나인데요. 먼저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빔360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 물론 궁금하신 거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약 2분 동안 Q&A 세션에 대한 질문을 추리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질 건데요.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아주게 되시면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위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분 뒤에 뵐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정말 Q&A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빔360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서 아무래도 보안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이 보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PT를 띄워놨죠. 그래서 저희 이인근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을 드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게 이제 보안 쪽 질문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빔360 같은 경우는 저희 사실 오토데스크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렇지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저는 이 ISO라는 뭐 국제 표준이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국제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빔360에 관련돼서 클라우드 전담 보안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일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빔360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대받은 사용자에 대해서 그리고 폴더별로 권한 관리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의 활동 기록, 이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봤는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어떤 파일을 뭐 업로드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게 되면은 파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보안을 갖출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안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PDF 도면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오스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PDF 파일도 아이패드에서 그 해당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지점을 이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은 거기에 파란 점이 생성이 되면서 그 스냅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도 그 해당 지점에서 이렇게 그 포인트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파란 포인트가 활성화되면서 정확하게 스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PDF 파일이 그 PDF 원본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미지는 당연히 출력한 네. 거를 스캔해서 만든 PDF 파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아. 뭐 DWG에서 바로 PDF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선들이 살아있는 네. PDF 파일인 경우에는 오스냅이 가능합니다. 네, 이미지일 경우에는 당연히 네, 네, 잡힐 네. 수가 없겠죠.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빔360 닥스 뷰어에서 3D 모델을 마크업 확인할 때 회전이나 이동이 되지 않는데 이런 이유로 3D 모델에서 좀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크업한 상태에서 회전이나 이동할 수 있는 업데이트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네요. 네, 사실 저희가 회사 내부적으로 네. 어떤 업데이트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드맵에 있는 거 외에 잘 말씀을 못 드려요. 아,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글루 쪽에 이번에 업데이트된 게 글루에서 난 간섭 체크, 3D 모델 간 간섭 체크 난 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슈에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뷰어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이제 개발 중에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릴리즈 노트를 계속 확인하시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확인하셔야죠.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프로그램 사용 기한이 끝나면 빔360 안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달을 해주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거기 프로젝트에 있는 자료들은요. 저희가 그러니까 빔360을 계속 사용하시는 한 저희가 얼마든지 계속 그 뭐라고 하죠? 보관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빔360 유저가 한 유저라도 계속 유지가 되면은 자료들은 얼마든지 용량 무제한으로 자료를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사실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사실 데스크탑 커넥터 활용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뭔가 이걸 한 번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 현재 뭐 포지나 이런 쪽 좀 API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네. 거 활용하시면은 뭐 프로젝트 데이터들 얼마든지 백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데스크탑 사양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동에 있어서 버벅거림 증상이 있고 모바일에서도 사양에 따라서 약간 빔360 운영이 버벅거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사양을 좀 타나요?
네, 빔 360은 사양을 좀 탑니다. 모바일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그렇고 사양을 좀 타고요. 되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기종 같은 경우는 좀 버벅거림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것 때문에 모바일을 바꾸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그렇지만 하여튼 최신 폰일수록 이런 퍼포먼스는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양을 탄다는 게 어떤 고사양을 요구한다기보다는요, 너무 옛날 기기, 너무 그렇죠. 옛날 컴퓨터가 저희 빔 360 데스크탑에서 활용하시는 빔 360 같은 경우는 크롬을 활용하시고 64비트 윈도우 활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64비트요? 네. 윈도우 7에 뭐 32비트 컴퓨터 사용하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양이 조금 탄다는 거지 네. 너무 뭐 고사양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잠깐 테스트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제 핸드폰이 기종 말해도 되죠? 네, 아이폰 8인데 8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되게 핸들링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웨비나를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웨비나도 있어요. 이 웨비나는 시리즈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네. 2번의 시리즈가 더 남아 있고요. 2번이나 더 남았는데.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기운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운 올해 내십시오. 2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빔 360 빌드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거고요. 9월 5일 2시에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웨비나도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봬요.